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싶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한수멘토입니다. 오늘 정말 오랜만에 RBW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우리 RBW 하면 딱 마마무만 아마 떠오르신 분들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, 그도 그럴 게 마마무 하면 정말 이 실력파 가수 걸그룹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합니다. 그래서 그 이미지, 이 짙은 색깔에 좀 많이 묻혀 있어요, 다른 아티스트들이. 자, 근데 우리 RBW가 지금 마마무 말고도 조금 이 다른 컨셉으로 좀 굉장히 열심히 밀고 있는 다른 걸그룹이 있죠. 바로 퍼플키스라는 우리 또 걸그룹이 있습니다. 제가 RBW 관련해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마마무 쪽 좀 포커스를 두고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, 오늘 영상에선 우리 퍼플키스 관련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. 바로 퍼플키스가 월드 투어를 뛴다는 내용인데, 전 세계에 무려 18개의 도시에서 투어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있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퍼플키스의 이 투어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전에 가장 최근에 이 RBW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.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요 800억가량, 800억에 해당되는 금액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. 근데 사실 이 800억이라는 금액은요, RBW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. RBW 밑에 있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. WM 엔터테인먼트라는 것도 있는데, 여기서는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200억 정도, 200억 그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에 한 1000억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, 우선 계약 기간은 5년이라는 기간이고요. 선급금 총액 이 800억 중에서 이 800억을 다 그냥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, 우선은 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400억 정도를 입금을 합니다. 그리고 2차 입금 조건, 요 지급 조건 도달이 되면은 200억가량 다시 입금을 하고, 또 3차 입금 때 지급 조건 도달 후에 200억가량, 이렇게 해가지고 4, 2, 2 해서 이렇게 총 800억이다.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. 이 지급 조건 도달은 이 계약 상대방, 이 계약 당사자들만 좀 주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RBW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이 정상 반복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RBW가 돈을 받아야 그게 매출로 잡히고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, 이 정상 방법을 같이 보시면요, 매월 말일에 음반 등의 판매량 그리고 콘텐츠 매출액을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RBW한테 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선급금을 매월 매출로 인식을 한다.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매월이라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매달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분기 실적, 반기 실적, 연간 실적에 다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RBW의 매출 추이와 이런 거 좀 실적 추이를 같이 보시면요, 매출액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,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갑자기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을 이 RBW가 오피셜하게 공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,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해가지고 공연 관련 매출 증가, 그리고 신규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매출액 증가, 그리고 일부 종속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단기순이익의 감소. 여기 뭐 단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아마 포함이 된 내용일 거예요. 그리고 종속회사가 발행한 파생 상품의 이 평가 손실의 증가에 따른, 그러니까 손실이 증가했다. 이 손실이 증가에 따른 단기순이익의 감소.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보실 건 RBW의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실적, 매출이죠. 매출을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보시면 기존에 이 음원과 음반, 이 저작권 관리 매출 쪽에서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4.75%, 43%, 30%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다. 그리고 이 공연 관련 쪽에서 3.7%였다가 11.46%였다가 이제는 22.55%로 이 공연 관련된 매출의 비중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RBW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관련된 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거시적인 이런 현상인데, 이게 왜 그러냐면요, 여러분,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. 코로나. 21년도와 22년도 때 공연을 잘 할 수가 없었죠. 그리고 사람들은
이 공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외로움, 요거를 이 음원과 음반을 통해서 대리 소비를 하게 되었다. 자, 근데 23년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풀리고, 그리고 이때 당시 코로나 풀린 것도 영향이 있지만 또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요. 기존에 이 음원 스트리밍만 갖고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좀 고유했던 이런 성질들이 뭐 유튜브나 막 이런 데로 이제 가면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요즘 음악 들을 수 있죠. 그러한 영향 때문에 조금 반감이 된 반감이 된 영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 공연 관련된 매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. 이 공연 매출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중에서도 내수 매출이 있고요. 수출 매출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 RBW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때 수출 매출이 아예 없었습니다. 그리고 22년도 때 약 7.37% 그리고 23년도 때 16.88%를 기록을 했어요. 그리고 반면에 요 내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공연 매출 전체를 좀 이렇게 들어 올린 그 요소는 바로 이 수출 매출입니다. 매출액의 금액을 보셔도 딱 한눈에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죠. 수출 쪽이 거의 내수 매출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벌어오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영상 오프닝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우리 퍼플키스의 월드 투어 관련된 기사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4월 25일자로 올라온 겁니다. 퍼플키스는 오늘 6월 2일 미국 오션사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라스베거스, 뭐 솔트레이크 시티, 뭐 세크라멘토, 산호세 뭐 등등등 그리고 캐나다,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개의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이 투어 자체가 여러분 다 공연이죠. 그리고 요 공연이 또 수출 공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퍼플키스의 이 월드 투어가 얼마나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지가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RBW의 좀 실적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할 것 같아요. 이게 뭐 5개, 10개 이렇게 투어를 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총 18개의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투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공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출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우리 마마무 이슈 또한 있습니다. 우리 마마무의 솔라씨가 록밴드 보컬로 변신을 한다고 해요. 몽골 올록해 눈길을 끈다게 이게 배경이 몽골이죠. 몽골에서 록밴드 보컬로 변신을 한다. 그러니까 좀 컨셉을 바꿨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. 컬러스는 솔라가 지난 2022년 3월 발매한 미니 1집 용페이스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이다. 타이틀곡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4월 30일 오후 6시에 발매가 된다.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우리 마마무 팬덤도 굉장히 두텁죠. 그로 인한 음원과 또 음반 매출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공연 매출 또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우리 마마무의 팬덤은 개별적인 우리 멤버들 각각의 팬덤도 있겠지만 이 마마무가 다 같이 있을 때 사실 그런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크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마마무 전체의 컴백은 좀 아니라는 부분이 좀 한 가지 좀 아쉽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가장 최근들 내용들,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와서 같이 보시면요.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을 하진 않겠습니다. 최근의 흐름만 놓고 이렇게 보시면요. 이 박스권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. 뭐 중간중간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와 주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위쪽에 좀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저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대표적으로 이때 가장 먼저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가 삼성이 RBW와 함께 이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파트너인 클레온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밝혀졌죠. 그러면서 간만에 좀 강한 수급이 또 들어와줬었고 한번 반짝 관심을 받고 나서 즉각 조정이 나왔습니다.
뭐 굳이 우리 RBW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시장의 판단이었죠. 그리고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요때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와줬거든요. 여러분 요때도 너무나 웃기게 재료가 똑같았습니다. 자, 이 클레온 때문이었어요. 클레온이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이 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RBW가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아쉽게도 돌파 성공은 못 해주고,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이렇게 좀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요것 또한 재료가 요 클레온, 이 클레온과 연관이 있었습니다. 클레온의 행보가 아무래도 이 AI 이 관련된 요런 쪽 기업들과 좀 많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주식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AI 테마와 이 반도체 테마가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조였었잖아요. 그래서 이때 한번 클레온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다 전부 다 이 클레온이 뭐 오픈 AI의 소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엮이면서 관심을 받았다. 자,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이렇게 이번에도 이 박스권 상단 부근 또 241선 근처에 저항에 밀렸던 요때가 바로 이 카카오엔터와 천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아쉽게도 밀렸습니다. 이게 만약에 5년간의 공급 계약이 아니라 뭐 2년이나 한 3년 정도 요 계약 기간이 요만한 기간에 1000억 요 정도면은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만한 재료였는데 시장에서 이 1000억을 5년으로 나눠야 되잖아요.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이 RBW만 놓고 봤을 때, 자회사 말고 RBW만 놓고 봤을 땐 800억 규모였고 400억 선 지급 요건에 그리고 200억, 200억 이렇게 또 이 별도의 그 지급 요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판단했을 땐 800억이 아니라 요 400억을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약 한 80억 규모의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2차 지급 요건이나 3차 지급 요건 같은 경우에 이 지급 요건을 여기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급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못 받는 돈이죠. 그래서 시장에선 이렇게 놓고 좀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, 이렇게 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이 실리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못 샀다. 별 다른 투자 포인트를, 투자적인 매력을 못 느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가장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이평선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.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. 어제 장에서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면서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은 탓인 것 같습니다. 거래량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약 4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무너짐에 따라서 지금 이 매크로적인 매도 물량들이 출하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좀 지지를 받고 있던 이평선 라인 깼고 오늘 장에서 또 지지를 못 받고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퍼플키스의 이 활약이 얼마나 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느냐, 그리고 다가오는 마마무의 솔라, 이렇게 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의 향방을 좀 가로지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떠한 좀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지금까지 이어온 요 기조 그대로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좀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까지 총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영상,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제가 또 그때그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